현대 사회에서 외모는 단순한 겉모습을 넘어 하나의 강력한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얼굴과 몸을 검열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성형수술에 대한 욕구는 자존감을 높이려는 긍정적 시도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개인들에게 이 갈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밑 빠진 독과 같은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를 분석하기 위해 신체 변형장애라는 심리적 상태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신체 변형장애 환자들은 남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소한 외모적 결점에 극도로 집착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왜곡되어 보이기 시작하면서 고통은 시작됩니다. 뇌의 시각 정보 처리 과정에서 세부 사항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왜곡된 인식은 곧바로 수술대에 오르고 싶은 강박적인 충동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수술이 끝나도 만족감은 찰나에 불과하며 또 다른 부위의 결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성형 중독의 초기 단계이자 자아상 붕괴의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완벽한 미를 얻고도 행복해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수술이 외면의 피부는 바꿀 수 있어도 내면의 불안까지는 도려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체 변형장애의 기저에는 깊은 유기 불안과 사회적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환자들은 외모를 완벽하게 고치면 모든 사회적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환상에 빠집니다. 이러한 환상은 성형외과 광고가 쏟아내는 메시지에 의해 더욱 공고해집니다. 미디어는 끊임없이 비현실적인 미의 기준을 생산하며 개인의 박탈감을 자극합니다. 이제 성형은 치료가 아닌 하나의 유행이자 필수적인 경쟁 수단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수술은 신체의 고유한 균형을 무너뜨리고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육체적인 부작용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신적인 무너짐입니다. 반복적인 성형은 뇌의 보상 회로를 왜곡시켜 도파민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술 직후의 쾌감은 빠르게 사라지고 더 강한 자극을 원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바꾸고 싶은 것은 거울 속의 얼굴입니까? 아니면 마음속의 상처입니까? 심리 상담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수술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환자가 자신의 신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인지 행동 치료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상업화된 의료 시스템은 종종 이러한 심리적 스크리닝을 간과합니다. 수익을 우선시하는 병원들은 환자의 강박적 상태를 이용해 추가 수술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환자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며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어갑니다. 우리는 이제 아름다움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개성이 사라진 획일화된 미는 결국 사회 전체의 심리적 건강을 해칩니다. 성형수술의 결과가 항상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수많은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신체 변형 장애를 앓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칼날이 아니라 따뜻한 공감과 지지입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수용하는 용기가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압박은 여전히 강렬하게 개인을 옥죄고 있습니다. 성형공화국이라는 오명 뒤에는 우리 모두의 묵인과 동조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다음 단계의 성형을 고민하는 순간 당신의 내면은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수술이 반복될수록 자아의 핵은 서서히 마모되어 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겉면의 완벽함이 아닌 내면의 단단함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수술의 중독성에 이미 깊이 빠져버린 주인공에게 예상치 못한 비극이 찾아오는데 과연 그녀는 멈출 수 있을까요? 주인공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낯선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수술을 거듭할수록 그녀가 원했던 완벽함은 오히려 본래의 개성을 지워버렸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반복되는 성형은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그녀는 무너진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결국 전문 상담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상담실의 따뜻한 조명은 차가운 수술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상담사는 그녀의 외모가 아닌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과거에 겪었던 사소한 평가들이 어떻게 거대한 콤플렉스가 되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자존감이란 타인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스스로를 긍정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주인공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의 내면을 칭찬하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신체 변형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지 행동 치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수술 예약 사이트를 검색하며 밤을 지새우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취미와 꿈을 다시 찾기로 합니다. 붓끝에서 퍼지는 색깔들이 그녀의 무채색이었던 일상을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내적 성장은 뇌의 보상 체계를 성형의 쾌락에서 자아 실현의 기쁨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녀는 이제 완벽한 대칭보다 자연스러운 표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주변 친구들도 그녀의 밝아진 에너지를 느끼며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획일화된 미의 기준에 당당히 맞서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신체의 수정이 아닌 영혼의 치유에서 완성됩니다. 주인공은 한때 증오했던 거울 속의 흉터마저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과도한 성형의 부작용을 극복하는 것은 긴 시간이 필요한 인내의 과정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상담 세션을 마치며 상담사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제 그녀의 눈동자에는 불안함 대신 미래에 대한 설렘이 가득합니다. 심리적 안정은 신체적 만족감보다 훨씬 지속적이고 강력한 행복을 제공합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성형 전 자신의 사진들을 다시 소중하게 앨범에 정리합니다. 미디어의 자극적인 광고들이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진정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성형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외모가 전부인 세상에서 잃어버린 자아를 찾는 모든 이들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수술대 위의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것은 스스로를 향한 차가운 시선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당신의 상처를 가리지 말고 그 상처가 말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인공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들을 위한 모임을 만듭니다. 변화는 겉모습이 아닌 생각의 방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합니다. 현대 심리학은 신체적 완벽함이 결코 정신적 고통의 해답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녀의 방안을 가득 채웠던 수술 후유증 연고 대신 이제는 향기로운 꽃들이 놓여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밝게 빛납니다. 외모 지상주의의 거센 파도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만의 고유한 빛을 지켜내야 합니다. 주인공은 이제 더 이상 완벽해지려 애쓰지 않으며 현재의 자신에게 만족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마침내 그녀는 거울 앞에서 미소 지으며 자신에게 속삭입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히 아름다워라는 확신과 함께 그녀의 긴 여정은 마침표를 찍습니다.